이번 이야기는 웹툰 잊지 못하는 이야.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약병을 든 시커먼 마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제 굉장한 걸 먹게 될 거란다. 네가 겪은 모든 일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준 약인데, 약이 잘 듣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네 몸으로 좀 확인해 주겠니? 저항할 새도 없이 이상한 약물이 소녀의 목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여기다! 여기 마녀가 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마녀는 붙잡히고 소녀는 도망을 칩니다. 떠돌이였던 소녀는 늘 동행하던 불황자 일행이 자기를 두고 떠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가까운 마을로 가서 마녀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소녀에게 지낼 곳과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소녀는 마을에서 지내며 여러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한번 가르쳐준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해내는 소녀를 좋아했습니다. 또 소녀는 한 번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기억해낼 수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모든 걸 기억하느냐고 자주 물었지만 소녀는 날 때부터 그랬다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글 읽는 법을 배워나가기가 무섭게 소녀는 마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갔고, 우연한 기회에 작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게 된 소녀는 학식이 있는 성직자들과 귀족들 앞에서 한 번 읽은 책을 모조리 외우는 재주를 보이며 신동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육자와 후원자를 만나게 되고부터 소녀는 무서운 속도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산술, 기하, 천문학. 소녀는 그 중에서도 유독 화학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 놀라운 약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책에도 나와있지 않은 그 약에 대한 것은 끝내 알 수 없었지만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그녀를 이름난 화학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학문에만 파묻혀 있던 소녀도 성숙한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혼담이 오가고 그녀의 배우자가 된 것은 수많은 전장을 거친 귀족가의 태역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떨다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행복을 거머쥔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붙잡혀 약을 먹던 순간을 회상하며 지금의 행복을 잊게 해준 마녀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즐거운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박학다식한 아내가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지냈고, 어떻게 하면 그처럼 머리가 좋아지냐며 늘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적당히 둘러댔지만 오랫동안 감춰온 사실을 여생을 함께할 남편에게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자신의 우연한 기회에 마녀에게 잡혀 새로 신비로운 약을 먹었던 것을 살짝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무디어져가는 머리가 아쉬울 때 남편은 그 약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남들과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며 아내는 오래전에 알아내지 못했던 약의 제조법을 다시 연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더 실력이 나아진 지금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재료상을 돌며 약의 제조에 필요한 것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는 달리 많은 재력과 지식이 있었지만 여전히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성분이 많았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약을 먹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마녀의 여러 도구들과 주변의 재료들, 약의 맛, 색, 향취에 대한 모든 기억을 되짚으며 연구에 몰두하는 그녀는 몇 해가 지나자 드디어 그 옛날 자신이 먹은 것과 거의 똑같은 약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완성이 되던 날, 남편은 아내의 능력에 연신 감탄하며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들의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 날 죽이려던 사람들의 얼굴, 오래전에 잊은 것들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져.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했잖아. 약을 너무 어릴 적에 먹었었고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받을 만한 끔찍한 기억이 없었던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참상에 떠오르는 걸 잊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매 순간 눈앞에는 시체의 바다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하며 매일 잠 못 이루는 남편에게 힘든 기억을 수없이 곱씹으며 무심한 것을 만들어보라고 조언했지만 남편에겐 평생을 책상머리에서 보낸 여자의 무식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약을 만들어내보려고 애쓰는 아내에게 남편은 매일같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아내의 실수에 대한 욕설을 그가 남편에게 했던 모든 실수를 기억해내어 늘어놓은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시들어버린 그녀의 젊음에 대한 생생한 지적이나 운 좋게 약을 먹은 천한 여자에게 속았다는 식의 인신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기억을 어지럽게 해주는 술에 저런 잠든 후에야 지친 아내는 눈물에 젖어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기억이 휘둘려 망령 같은 세월을 보냈고 술독에 빠진 이들과 어울려 의미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부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갔고 하인들도 떠나가는 그들의 저택을 찾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취했던 어느 날 남편은 다리 아래 강물에 빠진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간을 붙잡고 수없이 자책하며 오열했습니다. 온 내장이 뭉그러질 것처럼 끝없이 울부짖던 아내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모두의 앞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옛 하인들의 증언과 남편의 생전의 주정에 살을 붙여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가 현명하고 인자하던 남편을 사악하게 만드는 약을 먹였고 다음 희생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약을 만들고 있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실험실에서 더 완벽한 약을 만들며 남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상하고 행복에 차있던 남편을 떠올리며 그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사명감을 느꼈고 그녀를 원망하며 망가져가 남편을 떠올리며
과거의 상처가 없는 순수한 사람만이 약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완벽한 약을 만들어내 어느 밤에 마을 외곽에 머물던 또돌이 일행의 아이가 한 명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늙고 추하게 변해버린 그녀가 잠든 아이를 납치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죽은 남편의 친구들과 정의감에 찬 사람들, 소문의 사악한 여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저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소녀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약병을 든 시커먼 마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넌 이제 굉장한 걸 먹게 될 거란다. 네가 겪은 모든 일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준 약인데 약이 잘 듣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네 몸으로 좀 확인해 주겠니? 정할 새도 없이 이상한 약물이 소녀의 목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찰나 여기다! 여기 마녀가 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마녀는 붙잡히고 소녀는 도망칩니다. 작가 송님의 잊지 못하는 약 이야기입니다.